네, 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오늘은 저의 뇌피셜 얘기인데 이걸 그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의 아까 얘기했었던 이제 가상현실 세계가 중요해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앞으로는 더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데,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미래의 기업들은 어떤 식으로 변화하게 될지에 대해서 뭐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뭐 짜맞추기를 해가지고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여러분들 뭐 3% 들으셨으면은 요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3%였나요? 어디였지? 아무튼 자, 20세기 기업들은 어떻게 했나요? 고객에게 돈을 받았습니다. 받았음. 그러니까 20세기에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IT 기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IT 기업들. IT 기업들은 고객에게 돈을 받았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뭐 저 같은 옛날 사람들은 유니텔이나 텔, 뭐 하이텔 뭐 이런 데도 있었고 다음도 그 한메일 서비스를 유료로 했다가 급히 변경을 했었고, 그리고 프리첼 같은 경우에는 유료화를 했다가 완전 쫄딱 망했죠. 저희 때는 프리첼도 꽤나 큰 그때는 뭐라고 했었죠. 아무튼 그런 기업이었는데, 자, 그런 다음에 21세기가 된 다음에 21세기 IT 기업들의 특징은 뭐죠? 일단은 표면적으로는 무료예요. 그러니까 뭐 페이스북 아니면은 인스타, 뭐 또 뭐가 있죠? 네이버, 다음 뭐 여러 가지의 것들이 일단은 표면적으로는 무료잖아요. 내가 어 뭔가를 이용함에 있어서 거기서 뭔가를 하면은 더 지불을 조금씩 하기는 하지만 아무튼 표면적으로는 무료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지금이 21세기 초기니까 21세기 중반, 제가 봤을 때는 2025년 이후에도 이제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이렇게 세계가 변화하는 게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어떤 거냐면은 어, 그 현대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인간 수, 그러니까 구독자 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구독 서비스. 지금 세계적인 기업들을 보면은 쿠팡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뭐 넷플릭스도 그렇고 자동차도 요즘에 다 구독 서비스를 해가지고 우리의 회원 수, 구독자 수를 늘리는 것 자체가 가장 목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장 많이 우리 것을 이용을 하는 것 자체, 그리고 구독자 수와 그리고 구독자들의 머무른 시간 자체가 이 기업의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재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업의 가장 큰 재산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많은 기업들이 돈이 남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치킨 게임을 하죠. 이걸 위해서 치킨 게임을 하고 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리한테 머물고 우리한테 시간을 많이 쓰게 하기 위해서. 자,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까가 아니라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사람들이 점차 할 일이 되게 줄어들 겁니다. AI가 발달을 하고, 그러면 인구수가 줄어야 될 텐데, 인구수가 줄지는 않고, 인구수 자체가 산업의 가장 큰 밑거름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제가 가상현실에서 머물러야 된다라 그랬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미래에는, 자, 사이트, 본인들의 사이트에 머무는 만큼의 보상이 생길 거예요. 물론 이게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뭔가 미션을 한다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사실 이거는 우리에게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익숙한 거였어요. 예를 들어서 네이버 지식인 같은 거를 하면은 우리가 돈은 못 받지만 뭔가 보상이 있잖아요. 아니면은 게임머니, 사실은 제일 많이 이제 알 수 있는 건 게임머니죠. 고스톱 같은 데 가면은 거기서는 뭐 몇천억, 몇억, 막 몇 조씩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것이 거래가 안 되는 것들이 많았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선 거래하고 있는 것들이 있었죠. 지금까지는 게임 아이템,
게임 아이템을 거래하거나 뭐 게임에서 성 같은 거를 거래를 하기도 했는데 이것이 지금 이제 확장된 것이 메타버스 상에서 디지털 부동산도 있고 거기서 여러 가지가 되어 있는 디지털 속에서의 여러 가지 재화들이 있죠. 자, 아무튼 뭐 메타버스까지 넘어가지 말고 앞으로 이러한 회사들이 자기네 서비스를 계속 이용을 하면은 이러한 보상을 준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열풍인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 이 코인은 비트코인처럼 한정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 찍어내는 코인이잖아요. 이거는 뭐 형태가 회사들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그냥 하나 찍어서 네이버에서 지식인에다가 댓글을 써주는 사람, 블로그를 열심히 올리는 사람, 아니면은 그 댓글을 뭐 이렇게 쇼핑을 한 다음에 댓글을 많이 다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뭔가 코인을 지급한다라고 해봅시다. 사실 지금 전 세계에 코인이 뭐 거의 10,000개 가까이 되고 사실 코인이라는 거는 저도 만들 수 있고 누구나 지금 만들 수 있는 기술이 되었어요. 자, 코인 발급을 해서 이것 자체를 예전에는 우리가 뭐 주식을 모아가지고 상장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했었잖아요. 그런데 뭐 치킨 게임이 돼가지고 내가 이 시장을 굉장히 잠식한 잡아먹은 그런 기업이라고 하면은 내가 코인을 발급을 하고 이것이 코인 상장이 됩니다. 코인 상장이 되고 거대 기업이라면 뭐 가능하겠죠. 사실 코인 상장이 되고 코인 거래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이미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지금 서로 연결이 직접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은데 이게 연결이 되는 코인들이 지금은 사실은 뭐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이나 아니면은 많은 코인들이 그래요. 뭐 예를 들어서 칠리즈 같은 경우나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코인들이 자기네들은 뭘 하면은 어디에다가 쓸 수 있다. 뭘 할 때 쓸 수 있는 거다. 뭐 이런 식이잖아요. 비트코인은 그냥 금 같은 개념이지만 여러 가지의 코인들은 자기네들의 목적이 있다란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코인 외에도 앞으로는 뭐 대기업이나 기업들에서 발급하는 코인들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회사에서 코인들을 뭐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돼서 어떻게 보면 이제는 주식이 조금 필요 없을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에서 자기네들이 코인을 발급을 한 다음에 그 코인이 거래가 되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 코인 자체가 이 사람들의 재산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 자체가 코인 상장과 코인 거래를 통해서 이것이 뭐냐 자기네들의 돈벌이가 자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돈을 더 이상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물론 이제 코인 거래를 하고 이 코인으로 여기다가 다시 또 이 사이트에다 재사용을 하고 그런 식으로도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고객들에게 코인을 많이 뿌리고 이 사람들이 거래를 많이 하게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쓰임새가 너무 많기 때문에 없어질 수는 없는 코인처럼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걸 많이 발급하고 많은 사람들이 쓰게 되면은 이게 인정받는 재화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의 가격이 올라가거나 이것의 발행량이 늘어나고 하면은 이것 자체가 그 사람들의 수익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도 비트코인을 어 뭐랄까 그 전기차를 살 수 있는 돈으로 인정을 했다고 해야 되나? 뭐 그럴 수도 있을 텐데 근데 지금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받는다라고 그러는 게 그냥 돈을 대신하는 돈을 대신 하려고 이거를 받고 있는 게 아니죠. 돈을 대신 하려고 받고 있는 게 아니라 목적 자체가 코인을 모으는 것 자체가 목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차를 팔아서 코인을 오히려 모으는 거죠. 일론 머스크의 목적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뭐 그렇습니다. 제가 뭐 머릿속에 들어가 보지는 않았지만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확실한 재화라는 것이 인정을 받으니까 가치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어, 물론 제가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이것 자체가 완벽하지 않고
뭐 어떻게 보면 좀 허무맹랑해 보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사회는 그러니까 나라에서 그냥 무작정 사람들한테 기초소득이라고 해가지고 돈을 뿌리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기업의 역할로 하게 되면은 조금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페이스북 같은 데서 만약에 이 코인을 발급해가지고 그것 자체로 거래가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달러보다도 더 큰 힘을 가질 수도 있을 겁니다. 페이스북을 안 하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전 세계 막 동남아 같은 데 가더라도 딴 건 안 해도 페이스북 같은 거는 한다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데서 코인을 발급을 하고 내가 거기서 활동을 할 때마다 보상을 해주는데 그러면 그거를 코인을 상장을 시켜가지고 그거 자체의 가치가 계속 올라가고 그러면 사람들은 더욱더 그 사이트에다가 시간을 많이 소비를 하게 되겠죠. 야, 그렇게 되면은 그냥 가상현실에서만 돈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무슨 산업이 돌아가는 거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 개념은 제가 그 전에 얘기하셨던 왜 사람들이 가상 세계에서 더 시간을 보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대두가 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한 거를 기억을 해보시면은 좀 이해하시기가 쉬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렇게 좀 간단하게만 되지는 않겠지만 이게 지금 어려운 개념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거랑 우리가 뭐 게임을 했을 때 게임 머니를 받는 거랑 그리고 지금 코인들이 거래가 되고 있는 거랑 그리고 코인을 만드는 게 어렵지 않아졌다라는 거랑 그리고 원래 페이스북도 원래 코인을 발급하기로 얘기를 했었죠. 네, 근데 지금 좀 미뤄진 것 같은데 뭐 발급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미래의 산업들은 그전에는 고객에게 돈을 받았고 이제는 무료로 하지만 그 다음에는 고객들에게 뭔가의 보상을 주는 시대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들의 뭔가 연습처럼 지금 가상화폐 거래가 되고 하는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게 개인적인 저의 생각입니다. 네. 이거 뭐 이렇게 뜯어서 하나하나 이렇게 막 반론을 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도 잘 이렇게 뭐 전문적으로 아는 얘기는 아닌데 그냥 제가 그냥 생각했을 땐 그런 거라서 뭐 반박을 하셔도 제가 뭐 반박을 할 만한 지식은 없습니다. 예, 아무튼 너무 진지하게 듣지 마시고요. 예,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